행복한 생각하세요. 희망적인 생각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재능으로, 당신의 경쟁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생각하세요. 자, 채팅창에 의강님, 대학 원서를 넣었어요. 제가 제일 입학하고 싶어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기분이 무기력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되게 틀에 박힌 얘기 한마디 해드리자면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대학에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대학에서 떨어진 게 오히려 더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공 많이 들였어요.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근데 공 들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면 인생 너무 재미없죠. 안 그래요? 재미를 위해서 대학에 붙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붙었기 때문에 당신이 떨어졌거든? 그건 다시 말하면 당신이 공을 많이 들였지만 당신보다 더 많이 공 들인 사람이 당신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보다 더 많이 공 들였는데 당신 뒤에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당신이 떨어진 거니까 억울해할 건 없습니다. 무기력해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대학이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어딘가에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저도 못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장학금 주더라고요. 좋은 성적인데 우리 학교 왔다고 장학금 드립니다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그 집에서 되게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통금도 너무 심하고 용돈도 안 주고 막 이래서 엄청 엄하고 아버지가. 근데 그 대학에 갔더니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법대라서 고시기숙사가 있대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고시기숙사에서 기숙사도 주고요. 밥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학에서 자퇴를 했지만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제가 예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동문회를 하는데 법대 동문회를 하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의 자퇴생인데 학교 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고시기숙사에 있어서 그때 고시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선배들 중에 고시 붙은 선배들이 저를 기억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동문 선배가 2개예요. 자퇴한 학교, 졸업한 학교 2개예요. 그래서 대학 동문이 여러분 은근히 그 학연인 거 알지? 학연, 지연 무시 못하는 거 알죠? 근데 저는 원치 않은 대학을 한번 들어갔던 덕분에 저는 학연이 남들보다 더 넓어요. 왜냐면 원치 않은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막 되게 실망하고 우울해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 학교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막 고시기숙사 들어가고 막 학교 가가지고 꽈톱하고 1학년인데 전공 수업을 상사학년들하고 전공 수업을 다 같이 들었어. 왜냐면 1학년인데 원하는 학교 안 들어갔으니까 사시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고시 공부하는 선배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 왜? 1학년인데 패기 넘치게 1학년 1학기부터 그 전공 수업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 자퇴했어요. 졸업 전공은 법이요. 전 법학과는 무조건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못 밝히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 순위가요. 제가 경희법대 나왔잖아요. 제가 자퇴했던 그 대학 법대와 경희법대와 순위가 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금 순위가 올랐지만 사실 그렇게 순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데가 경희대여서 경희대를 간 거고 다들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왜 자퇴하고 거기 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자퇴했던 대학도 되게 명문대고 선배가 워낙 빵빵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 자랑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행운이 어떻게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굳이
무기력할 필요 없고 굳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학에서 떨어진 게 당신 100년 인생으로 봤을 때 잘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시 2번 떨어지고 굉장히 좌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삭발까지 하고 공부했는데 떨어져서 실망이 더 컸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떨어지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길보다 아나운서의 길이, BJ의 길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 주변에 변호사, 검사, 판사하는 선배들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 통해서도 많이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물론 그들 삶도 나름대로 재밌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제 삶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내가 사실 떨어지긴 정말 잘 된 거구나 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쪽팔리기도 했어요. 그 난리를 치면서 삭발까지 하고 머리 빡빡 밀었거든. 이렇게 스포츠 머리도 아니고 반짝 대머리로 밀고 공부했는데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신림동에서 유명했겠어. 여자 빡빡이. 신림동 도라에몽으로 되게 유명했단 말이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응?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저 인생으로서는 꽤 잘된 일이라니까요. 의강님, 항상 제 인생에서는 원하는 걸 하고 싶으면 반대로 돼요 라고 하시는데요. 의강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항상 인생이 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돼요. 원하는 것과 반대로 돼요 라고 하는 이상 당신의 인생은 진짜로 그렇게 될 거예요. 또 떨어지실 거예요. 또 실패하실 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제가 광주 MBC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NS 홈쇼핑에 원서를 낸 거였어요. 2016년인가 2015년 말인가 2016년 초에 NS 홈쇼핑이 공채를 뽑았거든요. 그걸 냈는데 떨어졌어요. 전 붙을 줄 알았거든요. 택도 없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NS 홈쇼핑 사옥 앞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내가 이 건물에서 반드시 일을 한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NS 홈쇼핑 떨어지고 아프리카TV BJ를 하다가 베비가 됐다고 베비 교육받으러 아프리카TV 본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TV 본사를 가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뛰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길이 익숙하지? 어디서 많이 가본 길인데 내가 판교에 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뭐지? NS 홈쇼핑 사옥과 아프리카TV 사옥이 같은 데였어요. 같은 건물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건물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국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것, 원하는 것과 반대로 돼요 라는 단어를 이제부터 떠올리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할 거야. 될 거야. 붙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것은 그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할 때 칼로리가 소모되고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면 그 말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딘가에서 그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뱉은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내가 밥 먹은 걸 썼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썼어. 근데 그게 0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0이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밥 먹은 걸 다 썼는데? 나의 머리를 막 썼는데? 근데 그게 0이면 이상하잖아. 그건 분명히 그 나름의 에너지를 가지고 모아졌다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책 시크릿을 보세요. 뭐 굳이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살면서 뼈 아프게 느꼈던 건 그겁니다. 아,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는구나. 이강님, 앞으로 대학 2곳이 더 남았어요. 좋은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가고 싶은 대학의 경쟁률이 너무 세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쟁률 다 되게 허상인 거 알아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내가 지방대생이면 서울대생이 몇 명인데 걔들하고 어떻게 경쟁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걔들하고 경쟁 안 했잖아요. 여러분 학점 받을 때 서울대생들하고 경쟁했어요?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성적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한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내 과에 내 동기들하고 경쟁했잖아요. 우리는 지금껏 나와 비슷한 사람과 경쟁해왔어요. 나랑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사람하고는 경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사에서 이번에 2만 명이 지원했는데 2명 뽑는데 경쟁률이 10,000대1이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면 그 2명은 서울대에서만 2명 뽑나요? 아니잖아요. 되게 똑똑한 애 1명을 뽑으면 되게 팀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시키는 일 잘할 것 같은 애 1명을 뽑아요. 되게 똑똑한 애들은 되게 똑똑한 애들끼리 경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요. 그래서 당신 경쟁률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나보다 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 없고, 나보다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엄청나게 스펙 좋은 사람들한테 겁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토익 만점자들은 그들끼리 경쟁해요. 내가 토익이 800점인데 남들 다 만점 받는데 나는 100% 입사시험 떨어지겠지? 아니요. 10명을 뽑으면 10명 중에서 한 2명은 되게 똑똑한 애를 뽑고요. 한 5명은 말 잘 듣고 일 잘할 것 같은 말 그대로 보통 사람, 그런데 인성 좋은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셋은 연줄 있고 빽줄 있는 사람이 뽑혀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냐면 요 5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줄 있고 빽줄 있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서울대 출신들 막 되게 뛰어난 만점자들한테 스트레스 받아요. 당신들은 여기서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빽 있는 사람들도요, 요 3명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여기 신경 안 써요. 채팅창에서 라라데이님, 저희 아버지 중소기업 하시는데요, 오히려 스카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만해서 일 잘 못한다고요. 경쟁은 끼리끼리 하는 거라서 차별성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호님, 저도 살아보니까 너무 공부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인사 담당자들은 모를까?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명문대 출신이 아닌데 명문대 출신들하고 같이 입사시험 본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역은 지역끼리 경쟁하면 돼요. 토익 800점대는 800점대들끼리 경쟁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경쟁률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특출을 하시면 돼요. 당신의 능력치 안에서 뛰어나시면 돼요. 저 막 되게 가슴이 이따만, 나는 복숭아인데 수박인 사람, 막 별풍선 막 하루에 2만 개씩 터지는 사람하고 경쟁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저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학습 BJ 안에서, 컨텐츠 BJ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색깔 가지고 내가 경쟁력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굳이 나와 바운더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나 저 역캠은 2만 개 받는데 안 부러워요? 누나 저 역캠은 누나보다 되게 젊은데 안 부러워요? 예, 안 부러워요.
누나 저 사람들은 22살인데 부럽죠 부럽죠. 안 부러워요. 나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돼요. 22살의 역캠은 나와는 바운더리가 다른 사람이에요. 걔네하고 왜 경쟁해? 아이고 너무 귀엽고 잘하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끝이에요 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의 평등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의 공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발점은 다 달라요. 그런데 각기 다른 출발점 안에서도 평등한 출발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등, 모두가 다 출발점이 달라요. 부모부터 각자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흑수저라고 금수저와 경쟁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금수저는 금수저들끼리의 경쟁이 있고 흑수저는 흑수저들끼리의 경쟁이 있어요. 흑수저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은수저가 됐을 때는 이제 다시 은수저들과 함께 경쟁하면 돼요. 은수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또 금수저가 되면 그때 이제 금수저와의 경쟁을 고민하면 됩니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출발선을 내가 조금씩 높여가는 것도 내 인생의 하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강님,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당신 이번 대학 다 떨어져도 돼. 또 다른 문이 열려.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면. 행복한 생각하세요. 희망적인 생각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재능으로, 당신의 경쟁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생각하세요. 분명히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저라고 당신 같은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다르더라. 분명 나도 있잖아.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회사 생활할 때 미스코리아 출신의 후배들, 미인대회 출신의 후배들, 되게 빽 있는 후배들 있었어. 없었겠어? 근데 나는 그들과 경쟁할 사람이 아닌 건 거지. 왜? 미스코리아 출신들의 후배들은 그들의 미모와 그들의 키가 또 경쟁력이잖아. 그러면 그런 경쟁력을 갖춘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야. 내가 굳이 키 큰 애들하고 경쟁하려고 키를 신고 뒤뚱댈 필요 없는 거야. 내가 굳이 얼굴 작은 애들하고 경쟁하려고 막 얼굴 축소 레이저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양악 수술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나는 나와 비슷한 바운더리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발전하면 한 단계 높은 바운더리에서 또 경쟁하면 되지. 잘합시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보통 학습 BJ 5위권 정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연말 BJ 대상에서 내가 되냐 안 되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1, 2위권, 2, 3위권 BJ가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일찌감치 경쟁률만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 저 위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의 이번 대학 입시가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당신의 생각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혹시라도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혹시라도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분명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재산이 될 거예요. 힘내, 고3.